예. 보안수 사건 가려고 지금 보니까 어제 또 유시민 씨가 나와서 매블쇼에 나와가지고 어저께 저희 방송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 같은 어떤 시간대여서 저희가 어제는 말씀을 못 들었고 오늘 뉴스가 굉장했죠. 오늘 두 분 제가 아침에 라디오 나오신 거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긴 시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보안 사건 관련해 가지고 강주 이 장윤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범행 전에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지금 단서가 휴대폰 포렌식을 삭제한 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 수사팀이 왜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건지 일부러 은폐를 한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로서도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조금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지금 살인 사건이고 네. 되게 심각한 사건인데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무능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인지했으면서 의도적으로 뺐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그 부정에 해당하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피의자 지금 피고죠, 피고. 네. 그 피고의 부친이 경찰 간부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했다라는 또 증거들이 나왔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안 수사권의 존치 여부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이슈가 된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 경찰이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또 우리가 검찰의 문제를 수도 없이 지적해 왔잖아요. 네.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검경 간의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보안 수사권을 맞아요.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이미 지금 장윤기는 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 사건이 끝나지를 않고 있어요. 수사가 이런 경우도 좀 되게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다 수사가 된 다음에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을 가서 이제 보통 재판에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수사가 기속되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으니까 지금 가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보안사건 관련해 가지고 김어준 씨가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사건도 원래는 경찰에서 그러니까 불기소 송치,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이렇게 송치를 했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로 이 사건이 진실 규명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된 증거가 찾아졌고, 그다음에 공소 제기가 됐고.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지금 김어준 씨가 2천만 원이라는 벌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 지금 민주당 일단 뭐 그 내용까지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지금 기류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기억한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완전 폐지가 거의 대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완전 폐지가 완전히 소수로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여론 때문이죠. 특히 장윤기 사건이 여론에 미친 그 충격 파장이 굉장히 컸고. 네.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사건 실체를 바로잡은 다른 사례들까지 이제 덩달아서 조명이 됐잖아요. 네. 때문에 그동안에 그 여당 안팎의 이른바 이제 강경론자들이 주도했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여권 일각에서도 사실은 대통령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네. 필요 최소의 범위에서 이걸 남겨놔야 된다라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히 이제 법사위 중심의 강경론자들에 의해서 뭉개져 왔던 건데 지금 일단 여론이 크게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이대로 대안 없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게 이제 여당 내부 기류에도 좀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 전면 폐지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이 이게 대안으로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최강욱 의원이 책임 있는 여당의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언론에 알리면 된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피의사실 공표에 누구보다 반대했던 분이 그리고 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킥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 견제할 수 있다. 뭐 근데 사실 킥스에 올리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이 없는 얘기인데다가 그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보안 수사에 경찰이 제때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담당 수사관 교체, 징계. 뭐 징계 네. 이걸 건의할 수 있다는 것도 경찰이 보안 수사를 했다. 그러나 결과가 똑같다고 올릴 경우에 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설령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대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범죄 수사라는 건 즉시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증거가 인멸될 네. 수도 있고 피의자가 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즉시성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런 식의 대안은. 무엇보다 이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게 네. 검찰권에 대해서 외부의 견제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수사 기소를 나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찰권에 대해서는 외부의 견제는 필요 없나요? 경찰권은 내부 감시나 내부 통제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과 네. 검찰권은 반드시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명제 사이에 논리적인 비약과 불일치를 설명을 못해요. 아. 그런데다가 사실상 그 일부 이제 강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정치 검찰의 뭐 별건 수사 등의 우려는 네. 사실은 인지 수사나 수사 개시를 못하게 돼 있어서 보안 수사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 본질을 호도해 가지고 네.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 존치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별로 근거가 없죠. 근데 그런 등등이 여당 내부의 기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분명한 건 8월 17일 이전에 이거 결론 못 내린다. 그리고 8월 17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도 전면 폐지로 못 간다. 이게 네.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홍기원 의원이 그 제출한 법안이 있잖아요. 그 법안을 한번 봤더니 예외 사유를 둬야 된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범죄 피해자라든지 아동 청소년 피해자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열거를 쭉 해놨거든요. 뭐 금융범죄 뭐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걸 결국에 막 열거해 놓은 다음에 뒤에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야 이건 그냥 똑같이 하자는 소리구나. 똑같이 하자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딴지일보와 소위 말하는 그 지금의 친명계와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딴지일보에 좌표가 11명이 찍혔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그래서 검찰 개혁의 11적이라고 해서 문자 폭탄을 퍼붓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진보 진영 유튜버가 보니까 큰 스피커들 위주로 보니까 김어준, 최욱, 박시영 이쪽이 한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반명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은 뭐 그 일반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나머지 평론가들은 전부 다 친명계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어떻게 박시영 TV에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나와가지고 우울하고 자기 멘붕 왔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의총에서 이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 박시영 씨가 의원 11명의 실명을 다 호명을 하면서 잊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6.25예요. 잊지 마요. 아니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이러고 대놓고 지금 좌표 찍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이 이럴 걸 몰랐을까요? 근데 지금 어쨌건 네. 검찰을 아예 때려잡아서 없애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마저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검찰에 조금이라도 좀 힘을 주면은 나중에 보니까 정권을 다 뒤엎어버리더라. 뭐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더라라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수사했었던 사건이 네. 없었던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정권을 노려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수사가 있었습니까? 네. 아니죠. 비자금 사건 다 죄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겁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나중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뭐 그 김경수, 한명숙 등등 다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편을 건드렸으니까 이거는 검찰이 나쁜 놈들이고 네. 우리를 겨눴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냥 사적인 보복이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어떤 범죄를 당했는데 제가 범죄 피해자인데 저한테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거 원하십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하길 원하죠. 네. 수사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고 대체로 더 공정할 것이라 생각하고 더 과학적일 것 같고 저는 당연히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 다 이제 세 발의 피들이에요. 제가 볼 때 장윤기 사건 이것도 알았던 흔적을 알았다잖아요. 네. 그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흔적을 그 수사팀도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냥 덮은 거잖아요. 네. 이건 그냥 무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이 김어준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사를 쭉 봤더니 그때 경찰은 김어준 씨가 사실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송치 그 결정을 그랬죠. 내린 건데 네. 그 당시에 정황들을 보니까 이미 김어준 씨는 녹취록도 다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다른 매체들의 보도들을 통해서 이미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어쩌다 한 건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럴 것이 이제 명백한 거거든요. 네. 어제 피해자들 몇 명의 그 기자회견 하는 거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있었고. 네. 자 그러면 이게 뻔히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검찰은 보안 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명단 남겨가지고 네. 두고두고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 후에 네. 다음 총선까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발생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지금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네. 먼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왜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나 했더니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보면 알거든요. 네.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또 검찰 개혁의 최고 완성의 그 백미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단순화해 갖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가족, 내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무리 각인을 시키고자 해도 네. 자기 경험치기 아니면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꼭 그 가족 관계라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니까 11적에 한 사람으로 올라가 있네요. 네. 그런데 이 곽상원 변호사가 자신의 그 아내의 그 아버지 장인 어른 되시는 그분의 정치적인 고난을 몰라서 그러겠어요? 아마 변호사 경험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소위 율사로서의 어떤 합리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의원이 당권 경쟁을 하면서 네. 이러한 그 소위 이분법적인 시각을 좀 활용하는가? 왜냐하면 그 박시영 TV에 나와서 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뭐라 그랬죠? 멘붕에 멘붕의 빠졌다 차이 그랬나? 우울하고 멘붕. 우울하다라는 네. 말. 그러니까 본인 피해자 서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다가 지금 마치도 순환당하고 있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참 아쉬워요.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아니 마음이 그래서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기류가 바뀐 건 분명하고요. 음. 그 이대로 못 간다고 보고 네. 애초부터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한 그 논란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는 제도적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10월이면 공수처 공수청이 출범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네. 그다음에 중수청은 6대 범죄 네. 거기에 이제 공무원의 범죄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 검찰은 어쨌든 공소기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보안 수사라는 거는 이걸 검찰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보지 말고 네. 경찰의 수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누군가는 들여다봐야 되고 왜냐하면 네. 이게 이 기소를 해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네. 수사가 잘 돼야 기소해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수사가 잘못되면 그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경찰 수사를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네. 들여다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이게 뭐 대단한 검찰의 권한이라고 볼 문제가 아닌데 네. 마치 이게 있으면 예전처럼 검찰의 권한이 다 살아나고 네. 정치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악용해 가지고 뭐 별건 수사하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식의 뭐 가정과 과장과 이게 이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내온 거를 검찰이 왜곡한 거 아니냐? 그거는 검찰이 수사 개시권이 있고 때문에 그걸 갖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가지고 사건을 왜곡시켰던 거죠.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방식의 수사라는 게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의 수사권 이 수사 기소 분리 문제에 있어서 아주 부분적인 요만한 요소인데 이걸 이만하게 뻥튀기 해가지고 이게 마치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이자 완성. 이걸 안 하면 검찰 개혁이 실패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장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단 안팎의 관경파들이 이걸 그동안에 미뤄왔는데 거기에 끌려다녔던 게 문제죠. 아. 정부마저 끌려다녔습니다. 네. 정부에서 검찰개혁 TF 만들어가지고 유시민 씨도 얘기하더라고요. 돈 17억 쓰면서 결국엔 법안 안 낸 게 대통령의 의지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당대회 이슈를 삼으려고 그러고 쟁점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놔버린 거예요.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행히도 어제 정성호 장관이 답변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론이 바뀌고 당내 기류가 바뀐 거를 이 정부도 어쨌든 수용해서 이대로 그냥 대책 없이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렇게 박은정 의원의 어떤 설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 법 쪽에 있었던 뭐 역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강력 사건의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보안수사권 전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에게 입장을 좀 밝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을까요? 이미 내놓은 거 비슷한가? 내놨지요. 뭐 비슷한데 뭐 정소 항상 근데 이것도 그냥 뭐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게 지금 마지막 공식적인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 국민들의 그 민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 일관 네.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결정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이미 집권한 다음에도 이 사법질서와 관련해서도 대법관 증언, 법 왜곡죄 등등해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 것들은 다 했죠. 네. 아무런 이견이 없이 그냥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오직 이거에만 자꾸 이제 반기를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꾸 막으려고 하고. 네. 그럼 왜 그럴까? 네. 그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나 보다. 이게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왜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뭐 그 거기서 그 장인수 기자께서 취소 거래설.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왜 적극적으로는 안 나서느냐? 네. 일단 좀 막기 어렵다 이제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 이제 당권을 내주면 더 큰 일이니까 네.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 둘째는 또 우회로가 또 좀 있어요. 지금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도 또 열려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한 발 빼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저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아니 그 말씀을 이어서 어제 유시민 작가도 그 얘기를 이따 할 하잖아요. 건데, 저희. 아니 그 부분만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은 자기한테 그 칭찬받을 일만 하고 좀 이렇게 그 손에 그래서 피묻힐 일은 그런 네. 거는 뭐 총리나 법무장관이 하지 않는 원래 이재명 식으로 대통령 스타일인데.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지금 이 이슈를 다룰 때마다 네. 나오는 쟁점이 공소 취소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의 대통령으로서의 고뇌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본인은 공소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네. 정중히 그 왜 특검법 발의한 그 사람들한테 공소 취소 빼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 지지도도 올라가고 이거와 관련한 지금 이 거의 사생결단식의 그 민주당 내의 투쟁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정이잖아요. 근데 국정은 실종되고 지금 그 민주당 정치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하시겠어요? 설마? 아니요, 하든 안 하든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않습니까? 그거를 진짜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엊그저께 갑자기 김용
씨 사건과 관련해서 갑자기 대통령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글을 올렸어요. 아 저는 그거 보면서 구글 타임라인. 네, 그걸 보면서 야 대통령은 진짜 그게 어떤 분이 그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분의 머릿속에 자기 사본이 있을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네. 그 김용 건은 그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마치도 조정식 이런 식으로 지금 김용이 최고위원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띄워주는 정치적인 그런 뭐 한 그런 제스처다. 것도 뭐 이렇게 또 명- 해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부에서는. 저는 너무 많은 과장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에 네. 아니 국정이 지금 안 돌아갑니까? 아니 잘 대통령이 돌아가요. 국정 안 하고 네. 무슨 민주당 권력 투쟁에만 지금 나서고 아니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너무 심각한 과장이시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하고 두 분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유시민 작가도 그걸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장인수 씨가 얘기했던 맞아요. 이른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모종의 재개발 재건축을 의도하고 있고 그렇죠. 네. 요직에 그런 네. 그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인 것도 결국에는 모종의 재건축 재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네. 결국에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좌우가 같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일단 수사기소 분리는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왜 거래가 안 돼요. 공소 취소하고 보안 수사권 수사기소 분리 전체면은 무게가 맞아요. 거래의 무게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그 거래를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보안 수사권을 너무 크게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실은 원래 그래요. 보안 수사권은 네, 그럴 네. 거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동의해요. 네, 거리가 못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소 취소 문제는 아직 살아있는 쟁점인데 저는 이 문제를 대통령이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한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유시민식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맞아요. 있고 네. 별로 할 말이 없다. 네.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임기 이제 1년 차고 아직도 4년이나 남았어요. 4년 국정운영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에 진인사 대천명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재판이 재개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렇지 않고 유죄가 난다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 체제가 1심, 2심, 3심까지 내려선 결론인데 근데 그리고 나서 정치적으로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뭐 대통령이 여기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무리를 해도 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